지금부터 제90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채성 의장께서 임시회 주요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입니다. 제4대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제91회 임시회에 대해 말씀드리는 의정브리핑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통의 수단은 많아졌지만 오히려 소통은 줄어드는 소통의 부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 생각과 마음, 감정을 솔직히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시민은 물론 언론인 여러분과 수시로 소통하며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의회는 다른 광역의회와 달리 원만하고 모범적으로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안에서는 의원 간, 정당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아가겠습니다. 집행부와는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며 정책적 결속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최근 쟁점이 된 이응패스의 경우 한 달에 2만 원으로 가로타, 시내버스, 어울림 등을 5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어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다만 이응패스를 우리 시가 아닌 대전 등 인근 도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이용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헬스 유출이라는 허점이 확인된 만큼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제기된 지적에 대해 보완할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며 신뢰받는 세종시의회가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후반기 슬로건을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시의회라고 정하였습니다. 이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언제나 시민을 중심으로 경청과 소통, 공감의 의정활동이 이어가겠다는 의미이며 시민의 뜻이 조례 위반, 정책 등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모든 의회 구성원이 노력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우리 의회는 후반기에도 전문성을 강화하며 연구 모임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 모임은 반려동물 생애 주기에 걸친 올바른 양육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시민 대상 특강을 7월 4일 개최하였고, 원도심 지역 경제 활성화 연구 모임은 7월 30일 원도심 지역의 문화자원 가치를 활용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천역과 조천 주변 등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예술관광자원 구축 연구 모임은 8월 13일 4차 간담회를 열고 지역 문화예술자원 최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과 세종시 축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관리와 지속 가능한 크리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연구 모임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더 나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의제를 끌어내고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진적인 의정활동의 노하우를 공유받기 위해 여러 기초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찾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의정모니터단 운영, 인천 서구의회는 자치분권 특별회의를 통한 주민자치회의의 변화를 살펴보고 노하우를 공유받았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4년 정기회에 참석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후반기 원구성 이후 열린 첫 번째 교류회장으로 지방의회 간 여러 정책적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향후 개헌 및 세종시법 개정 등 행정수도 세정 완성을 위한 일에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1회 임시회 의사 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청취하고 조례안과 시청,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34건으로 조례안 81건과 예산안 2건, 결의안 4건, 동의안 34건, 규칙안 1건, 계약안 1건, 질문 5건, 보고 6건입니다. 8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연희전 홍나영, 최현석, 김현욱, 이현정, 김현미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상병원, 박란희, 김영현 의원님의 긴급 현안 질문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 등 4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동빈, 유인호, 최현석, 이순열, 김충식, 김영현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김재영, 김현욱 의원님의 긴급 현안 질문이 있으며 조례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제91회 임시회가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회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의된 안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의정 불핑간에는 의장님에 대한 질의답변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기자님들께서 의장님께 질의답변하기를 좀 원하셔서 질의를 몇 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언론인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명을 하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네. 앞에 좀 나와주세요. 네, YTN의 김기수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지난 7일부터 2박 3일 동안 일정으로 속초에서 있었던 연수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좀 이제 민주 추태 논란이 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의장님의 생각과 이제 의회 입장은 어떠신지 보셨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점에서 의회 책임자로서 의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8월 7, 8, 9 이렇게 2박 3일 동안 의정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였는데 좀 본의 아니게 또 저녁 시간 동안에 식사하면서 또 음주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시민들께 불편한 점을 끼쳐드렸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좀 의장으로서 면밀히 살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 의정 연수를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좀 시도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꼭 굳이 이렇게 외부로 나가서 2박 3일 동안 가서 이렇게 의정 연수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유능하신 강사분들을 우리 의회로 초빙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방법을 좀 생각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송수환 기자님. 그 의정연수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하셨는데요. 그 의장 임기 중에는 그러면은 연수를 밖에서 이제 안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우선은 좀 여러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또 외부로 멀리 강원도나 뭐 안에나 제주도 가서 이렇게 연수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또 해이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유능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굉장히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유명하신 그런 강사분들 좀 소빙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양한 각도에서 좀 바라보고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그렇게 내년에는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기자님. 예.
네,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네. 다른 좀 성격이 다른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그 서울에서 그 그린벨트 해제가 있었어요. 저도 그걸 좀 봤는데 뭐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그 세종특별자치시는 좀 그야말로 특이하다고 봐요. 그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뭐 의회 차원에서 엄청난 것을 뭐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우리 세종특별시청보다도 오히려 의회에서 그런 데 대한 어떤 우려 목소리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나올 만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세종시도 지금 금남면에 그린벨트로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권에 좀 침해할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많이 보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더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뭐 성명서나 결의안 이런 부분들 좀 지속적으로 해나가서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린벨트 세종시도 해제해야 된다. 뭐 그것도 검토할 문제지만 사실은 그 수도권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어떤 지방 중심,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거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지 않겠어요? 제가 의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하실 걸 기대했는데 저 의외의 어떤 그런 생각이네요. 뭐 이거 그런데 하여튼 상당수 그 지방 그 자치단체에서 저 부산이나 이쪽 뭐 일부 강원 이런 데서는 그 언론사들 대부분이 굉장히 그 반박하는 그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언론사 몇몇 언론사가 좀 제기하는 것보다 정말 의회에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그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걸로 제가 일단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본 견지에서는 참 갈 길이 혼돈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꼭 소송과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신 후로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시. 네, 내일보. 우리 짤 예, 안녕하십니까. 내외국 김주환입니다. 그 앞서 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 의정연수 관련해서요. 의장님께서 지금 원론적인 그 답변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앞서 기사 내용을 전체 다 인정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기사 내용에 뭐 틀린 점이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세부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저희도 지금 사업 중에 있어서요. 팩트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질문은 끝내도록 하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의정 브리핑이다 보니까 그러면 딱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식 본부장님. 디테일스 장준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짧게 두 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다른 기자분들이 궁금한 생각하는데 최근에 2박 3일 연수하고 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안 좋은 사건이 있었던 건데 윤리위원회 소집 의사는 있는지 하나 하고 다시 한 번만 말씀.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 두 번째는 세종시 의회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했는데 의장님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세종시 현안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세수 부족이 있다는 추경도 남았는데 현안 사업 차질. 두 번째, 세종충대병원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정이 있었는데 일전에 강준영 의원께서 산업은행장을 불렀다고 해요. 결론은 세종시법 개정이 돼야지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상한 방식 유예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의회에서는 진짜로 생각하는 긴급 현안이 뭔지 잘 짚지를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가장 급하게 생각하는 현안은 무엇이고 만약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면 그에 따른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윤리위원회 해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아직까지 저한테 뭐 따로 내용이 올라오거나 보고되는 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세종시 현안 문제인 이제 세수 부족,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세입에 있어서 많은 결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새로 충대병원 복구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세종시 가장 큰 현안은 특히 세종사당 건립과 그다음에 대통령 지부지 설치 그리고 세종 지방법 설치 이 큰 세 가지의 그 현안이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수 부족도 부동산 경기 악화도 그렇고 상가 공실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국회 세종의사당이 첫 사업을 떠서 공사를 시작하면 그 서울 여의도에 있는 많은 관변단체라든지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세우시고 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질문의 원론적인 답변 말고요. 세종의사당이 제일 큰 현안이에요. 회장님 생각하시기에? 대외적인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자세한 거는 좀 따로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왜냐면 오늘은 90일의 임시에 관련해서 그런 질의답변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상임위원장님도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의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 정도에서 종결하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네, 이상으로 마치고 네, 괜찮아요. 좀 답변이 예, 해소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따로 한번 그러면은 같이 이야기 좀 나누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시간 관계상 알겠습니다. 소화관장님은 미흡한 겁니다. 네,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께 그 충분한 질의 답변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지성입니다.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자의 삶을 충실히 채워나가시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시어 최근 다시 부흥을 보이는 코로나19와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5년 지난 후부터 건강을 잘 지켜나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교육과 안전 분야는 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학교, 방학 중 정식 제공, 이보통합 등 빈틈없는 돌봄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지 않은 학교의 역할 확대와 가속화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공고한 안전 시스템의 구축이 그것입니다. 이에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교육안전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 여러분이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후반기를 함께할 이현정 부위원장님, 김동민, 강란희, 유인호 위원님과 상시 소통과 치열한 수기를 이어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제91회 임시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교환위 소관 결의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14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며 8월 28일은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가운데 의원 발의 7건의 주요 내용을 대표 발의한 의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 발의 안건의 경우 재정은 3건, 전부 개정은 1건, 일부 개정은 3건으로 교육청 소관 5건, 시청 시민 안전 소관 2건입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융합교육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지역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키우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최근에 민원인이 폭언, 폭행 등 위협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이 발표도 되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앞두고 있어 민원 공무원 등에 대한 법적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집안 침하 사고와 관련된 시정의 층무와 지하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와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적기에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어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일과 시간의 전화나 문자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각종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를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나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진로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진로교육원 설립에 따라 진로교육센터와 진로교육원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역할 중복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진로교육을 추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박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결의안은 학습법 보장을 위해 교원 정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종시의 경우 학력 인구가 향후 10년 이상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체 학력 인구 감소라는 경제적 논리만을 근거로 획일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세종시 학생들의 학습법 보장을 위해 필요한 교원의 정원 확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경 변경 예산안 예비심사는 시민안전실 수렁본부에 관한 것으로 시민안전실의 경우 기정 예산 164억 9,432만원 대비 4억 9,340만원이 증가한 169억 9,878만원 규모로 추가 경정 예산액을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 내용은 폭염 피해 저감 사업에 3억 9천만원, 노후 민방위 사이링비 교체 사업에 약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는 기정 예산 681억 1,552만원 대비 13억 5,367만원이 증가한 694억 6,919만원 규모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금난 119 지역대 이전 및 신축 사업에 약 7억 6천만원, 인건비 6억 7천만원, 소방차량, 통합보험 가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방장비와 개인보호 장비 구매에 따른 낙찰 차익에 따른 집행잔액 약 1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비심사에는 올해 말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 편성인지 중점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교육과 안전은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권리로 이를 보장하고 유지하는 것 또한 우리 역할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각각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일회성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닌 신뢰와 연대를 기반으로 시민분들과 소통하며 현장을 가장 우선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도 격려와 비판의 자세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언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계시죠? 예, 이대현 기자. 예, 세종TV교육 임장규 기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대표로 이제 제정안을 제출한 그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서 지적했습니다. 6조의 이제 목적에 보면 융합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혁신적인 인재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정안을 마련하셨는데 융합교육이 뭐고 그걸 통해 가지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기 지금 타시로 있는 지금 아이비 교육을 도입하려고 굉장히 경쟁
경쟁적으로 좀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융합교육 관련해가지고 이 아이비 교육과 관련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이비 교육을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가요? 예, 모든 교육은 어떠한 하나의 결과를 보고 가장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다 있는데요.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주입식 교육을 이제 그동안 많이 받고 그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자는 끊임없는 교육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어나가 왔습니다. 또 이제 요번에 2024년도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희망을 하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걸 조사를 했는데요. 아마 21개국인가 그거를 희망한다고 왔고 23년엔도는 23개국가 아이비 교육을 희망한다고 그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서울시 교육청에 직접 확인을 안 해봤지만요. 현재 아이비 교육을 전국에서 이렇게 열광적으로 공교육에서도 나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교육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 학교 안 교육이 학교 밖 교육과 좀 격이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 학교 안에서 교육도 좀 혁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다양한 교육적인 사례를 가지고서 아이비 교육을 이렇게 응시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비 교육이라는 그 자체가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에서 보면 보통 이제 국제학교, 그러니까 이제 사립학교죠. 그런 쪽에서 이제 그 막대한 수업료를 내가면서 이게 특정 계층에서 그렇게 주로 사실 받아왔던 거 사실이고요. 그리고 학교 밖에서 아이비 교육을 접하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아이비 교육의 개념 기본적인 자체는 유아부터 시작해서 고등까지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 고등을 마치고 대학에 가서 그 결과치가 나오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는 항상 유초등에서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초등에서 마무리되거나 중고등에서 항상 끊기게 되거든요. 그러더니 그 모든 교육 결과치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비 교육을 제대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등 과정까지 마무리 짓고 대학에 가서 그 결과치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아이비 교육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과목을 가지고 논의를 통해서 그 학업을 같이 공유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아이비 교육이 스위스에서 만든 이유가 국제사회에서 스위스 아이들을 좀 리더로 만들고자 하는 방향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목적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융합교육은 무엇이냐면 아이비 교육과의 약간의 차별성은 있습니다. 아이비 교육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유아부터 고등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초등이나 중등에 접했을 때 그 교육 과정이 잘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융합교육은 유치부터 초등까지 이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융합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주는 것이거든요. 그 창의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창의력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융합교육은 또 다양한 교과목, 말하자면 이제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다뤄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 공교육에서 다룰 수 있게끔 우리 교과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결합을 해서 전혀 새로운 내용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현재 공교육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또 다른 생각을 이루어지는데, 마침 이 교육은 방과후 수업이든 늘봄학교에 조용히 하든 딱 그런 프로그램 형태로도 아주 잘 맞춰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인구 소멸, 학력 인구 감소에 있어서 면적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가 국영수 사과인데요. 결국은 이제 국영수로 인해서 그 면적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폐교 위기에 다 놓여 있는데, 현재 공교육과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조차도 이 융합교육에 대한 진흥 정책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면적에 이 융합교육을 적용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새롭게 접하지 못한 새로운 학과목을 공교육에 이어오는 명분과
그 결과치를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융합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오랜 과정을 프로그램을 맞춰가면서 결과치가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적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가장 결과치가 뭐냐면 아이비 교육 같은 경우는 다양한 학생들과 다양한 교과목을 논의하고 토의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융합교육도 다양한 교과목을 현재 우리가 배우는 그 교과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아니 다른 아이들과 그걸 논의해가면서 새로운 방식도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말이 길어진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용어하고 개념이 좀 생소하고 어려워서 설명하느라고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다른 위원장님 시간을 많이 뺏어 먹으셔서 시험 관계상 교환위원장님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안전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제9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일정과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은 8월 26일에 개의하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2024년 세종시 제2회 추가 정정 예산안이 기금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 정정 예산안은 555억 원 규모이며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37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144억이 증액되었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출계획 변경에 따라 금액 변동 없이 제출되었습니다. 대내적인 경제여건으로 갈수록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2회 추경안은 이응패스,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비축제 등 대규모 현안 사업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사업이 일단 착수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제출된 사업들이 시민의 실질적인 복지와 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는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심사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소중한 세금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일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기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네, 질의하실 기자님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양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고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생업을 지켜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4대 후반기 운영위원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서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의 임시기간 중 의회 사무처소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청취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례안 4건과 결의안 1건 등 총 10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포함명칭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상기준을 마련하여 현행제도 운용상에 나타난 유기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세종시의회 포함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지원 조례안은 의원 연구모임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 연구모임 심의위원회 구성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고 지원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육아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건의안, 결의안 처리 현황 보고 체계를 발의의원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의한 개별 보고에서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로 변경하여 결의의 주체인 지방의원 내 다른 의원의 배제 가능성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의 형태로 규정해 온전한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즉시 제정을 촉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06억 7,434만원에서 9,098만 5천원을 증액한 총 107억 6,532만 8천원을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항목으로는 지난 89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비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증장애 의원의 사직으로 인한 활동 보조 인력 인건비 약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 산출 근거의 정확성과 편성의 필요성 등을 항목별로 면밀히 살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4대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균형과 견제의 논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면밀히 따져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 의원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올해 어느덧 8월에 무더위를 지나는 처서 오늘입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번 제91회 임시회는 2024년 7월 제4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이후의 첫 회의입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의 기회로 삼아 깊이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각종 민생 현안을 면밀하게 세심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4대 의회 후반기 슬로건처럼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며 집행부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감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2회 임시회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조례안과 동의안, 2024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총 58건의 안건 처리와 함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행복이 세부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 26일과 27일에는 조례안 39건, 동의안 14건 등 총 56건의 안건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8월 28일과 29일에는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9월 2일과 3일은 지난 제89회 정례회 때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이러한 조치들이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시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총 59건의 안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27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지역언론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사업 추진 근거, 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 정확성 확보를 위해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실적 보고 절차 등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관리 체계 강화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소송이나 폭언, 폭력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이미용산업 진흥조례안입니다. 이미용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상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시책 중인 시책의 일몰 결정 및 권고,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책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상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한글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공행사, 한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열 번째, 상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역 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계획 수립, 축제 지원, 사무 위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1번째, 상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보육활동 시책 및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2번째, 상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대한교육기관에 교육받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13번째, 염희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의 관리 및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4번째, 염희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정 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 정의, 신규 모집,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5번째, 염희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지원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지원 사업 등 대상 연령을 정비하였습니다. 16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존의 행정규칙으로 운영하는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고 무단 사용 시의 조치사항 등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17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규칙을 조례로 상향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18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 및 보훈회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9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산, 장애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국립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출산을 출생으로 하는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출산을 출생으로 하는 용어 변경과 일부 조문체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1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연임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2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위원회의 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규정하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23번째, 김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4번째, 박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사업 지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추가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5번째, 박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6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금고 운영을 위해 금고 지정 평가 기준, 절차 및 협력 사업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7번째,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인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공인의 사전 날인 또는 인쇄 사용을 허용하고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으며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세종방송 이병희. 예, 세종방송 이병희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원구성 보니까 전반기, 후반기 같은 활동을 하신 분, 그리고 위원장 되신 분, 우리 위원장님 처음이신데요. 기대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대표 발의하신 첫 번째 안건입니다.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조례안을 준비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 과정에 혹시 뭐 참고하신 뭐 기관이라는 대상이 있는지 여쭤보고요. 연관해서 현재 지금 여러 기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참언론위원회 있습니다. 뭐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하고 또 연관성이 있는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요. 지역 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좀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여론의 다원화 그리고 지역 언론의 지역성,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좀 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참언론위원회와 관련돼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 이외에도 수원과 인천 등에서 이런 지역 언론과 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조례들이 많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저희 세종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좀 김유주 기자님. 네, 세종파람의 박은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출입하고 있는 이 기자들 오늘도 많이 왔습니다. 50여 명이 넘게 왔어요.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찌됐건 간에 지역 언론들이 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좀 해주셨으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지역 언론 육성과 지원 차원에서 본 조례를 좀 제정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역 언론들과 좀 고민해서 더 많은 발전 방안들 그리고 교육 방안을 좀 찾으려고 한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시사회 김용민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같은 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늦었지만 참 언론으로서 감사하고 해야 될 그런 조례안 같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 내용을 타 지역 과거에 이제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지역 미디어의 이론으로 참가해 본 경험에 따르면 그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 설치를 하실 때에 지금 여기 위원들 선정할 위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해놓으셨어요. 특히 현지 언론인들이 물론 뭐 법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만 추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타 지역에서 잘 진행돼 오다가 조금 그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출발을 하는데 뒤에 너무 관행에 빠져요. 그래서 했던 데만 계속 한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을 좀 조례안에 애초에 좀 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 브리핑 하기 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제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에서도 조례들이 있었었지만 분명히 시행착오는 겪었습니다. 그리고 관행적인 부분도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세종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행착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하고 또 그것들을 뭐 어떤 선언적이나 공고적인 형식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지역 언론인들 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좀 조례도 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은 잘 담아서 저희가 위원회 설정할 때 기관들과 언론인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인분 관계된 조례다 보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상권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딱 한 분 정도만 질의 더 받아도 되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 중도일보에 이태 기자님께서 질의 신청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계속 중복되는 질문이긴 한데요. 그 지역 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이 저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 보면은 사실상 예산을 뭐 한 몇억 원 정도 반영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뭐 기획 취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를 좀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특정 언론들만 좀 지원한다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어쨌든 뭐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의회 논의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어쨌든 여기 지역 언론에서 잠깐만요. 그래서 말씀을 좀 가지고 어쨌든 이게 저희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참언론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언론인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저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언론인들의 자발적인 움직임과 같이 좀 여러 가지 의견들 소통을 하면서 발전적인 안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안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요거 의회 전에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에서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세종연구실을 통합해서 같이 미래인재정책연구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평생교육을 후퇴시킬 수 있는 조치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법 소관이 또 맞나요, 이게? 네, 저희 지금 답변 드릴까요? 지금 답변 드릴까요? 예. 네네. 저희 이번에 미래인재정책연구원이라고 해서 설립을 좀 하고자 시장 발의건이 조례안으로 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대전 세종연구원으로서 세종연구원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분이라도 다 함께 같은 생각이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합해서 등록 기능에 따라서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을 좀 제거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 공공기관 구조를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새 정부의 지방 공공기관 혁신 지침 가이드 마련을 좀 따라달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새로 분리를 하기보다 부득이하게 평생교육원과 세종연구원이 함께 통합으로 해서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뿐만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가면서 평생진흥원 차원 그리고 연구원 차원에서도 어느 하나 빠지지 않도록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언론과 상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언론 단체가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렸나요?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앞으로 언론들과 많이 상의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세종인재? 네. 아니요. 저희 아까 조금 세종. 네네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언론인들 분들께서 주시는 의견도 좀 여러 가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저희 세종시만 출입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기관들을 또 출입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조언해 주실 것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견들을 좀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형입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오늘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께서는 기상청 예보와 재난 문자 등 참고해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환경, 교통 등 시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시설에 폭염 피해는 없는지 한 번 더 살피고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91회 임시회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되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47건의 조례안과 기타 건 심사와 202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검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심사위원관의 조례안은 총 25건으로 주요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가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소규모 공동주택 사용 승인 후 경과연수가 대부분 15년 이상이고 국토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건축물 연령 기준이 15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적용 범위와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범위를 공동주택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김학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맹견종의 판정, 맹견의 기질평가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전한 동물관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활용되지 않는 현수막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현수막 소각 폐기 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사업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박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이 5,000명 이상 운집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행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염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방지와 예산 절감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는 공공시설 광고물의 경우 공중의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작동을 중지하는 등 시설물 관리 주체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 사고, 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덟 번째, 윤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종시 전략산업인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공지능 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관련 사업 지원, 육성 기본계획 수립 의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이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수업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의무화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관련 단체의 설립 운영을 장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시숲, 가로수 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도시숲 조성관리에 대한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열 번째, 이현정 의원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이음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2021년 4월부터 규제 특례 실증 사업으로 추진된
수요 응답형 버스 셔클이 올해 7월부터 정규 사업으로 전환 운영되기 따라 이용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용버스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사업자 선정 및 요금 결정, 고객지원센터 운영, 서비스 평가 실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1번째,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중 심사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존의 4,920억 원 대비 205억 원이 증액된 5,125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불효불급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시민 삶과 직결된 사업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정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이태 기자님. 아니, 죄송합니다. 그 위원회가 분리되다 보니까 아까 한꺼번에 질문을 하려고 했다가 산업건설위원 소관이 같이 연결이 돼서 그 아까 이제 그 행복위에서 질문드렸던 미래인재정책연구원 관련한 부분하고요. 상건위에서는 이제 클린넷 관련해서 어쨌든 문제가 지금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째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효율화 용역이 원래 3억 원이 반영이 됐다 이번에 삭감이 됐다고 좀 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상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이번 상건위에서 어떻게 좀 접근해 나갈 것인지. 정상화 관련 말씀. 그러니까 예산 3억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거를 뭐 반영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순차적으로 한다라든지 어떤 뭐 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일단 클린에 관련돼 가지고 현재 지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생활관 형성이 된 곳에는 일단 관로가 하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더 크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조성되고 있는 5생활권, 6생활권에서는 이제 관로가 이제 두 군데로 구분되다 보니까 기존의 문제점에 드러난 것보다는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금 우리 그 클린앱을 통한 이제 그런 어떤 쓰레기가 폐기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집화장에서 이제 적치장으로 이동하는 것과 또 적치장에서 또 고용 연료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비효율적이다 보다 이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제외하고 적치장에서 바로 소각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금 전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제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서 심사할 예정이고요. 그걸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클린에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원주 기자님. 네, 오늘 오전에 소방본부에서도 시청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자꾸 지상 주차장으로 옮기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알고 계시겠지만 세종시는 지상 주차장이 없어요. 신도시에. 네, 그리고 법적으로 나무가 있는 곳에 전기 충전소를 만들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 조항들이 있어서 절대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이 불안함이 커지니까 그럼 지상 주차장으로 빨리 옮기자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서 현재 세종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라는 것을 좀 알리면 그게 아니라 다른 방도를 찾자라고 갈 텐데 그 자체를 모르고 계세요. 다들 시민들이. 기자들조차 지금 자료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건위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불가능한 걸 하자 하니까 지금 더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상주차장 공원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전기차 화재 사고 관련돼서는 저도 5분 발언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어서 그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을 필요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기사를 이제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 전기차 화재 사고 대비를 통해서 지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이동하겠다라는 기사를 보고 과연 이 기사를 우리 세종시 현안에 맞는 이게 대책 방안인지 저도 좀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뭐 원도심 지역에서는 당연히 지금 옛날에 지어진 이제 공동주택에서
주택에서는 일단 지상 주차장이 이제 형성화 되어 있지만은 지금 신도시 내에서 있는 그 공동주택에서는 지상 주차장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상으로 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옮기겠다 하는 거는 좀 정책주에서 다시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제가 또 얘기했던 부분에 이제 지하 주차장에만 이제 설치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한 기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좀 더 강구해서 준비하는 것이 낫지 지금 발표된 지상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옮긴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도 우리 좀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현우 의원님도 전기차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5분 발언하셨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도 부서와 함께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이기정 기자님. 감사합니다. HMUC 이기조입니다. 전반기 활동했던 임혜우 의원님의 뚝심 있고 소신 있는 활동이 앞으로 상반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활동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각 기관에 대해서 현장방을 통해서 현안을 청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종 TP에 관련돼서 현장 관람을 할 때 현재 기준으로 세종 TP가 가장 잘하고 있는 거 한 건 하고요. 앞으로 보완할 거 한 건만 구체적으로 언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세종 TP로 방문해서 이제 업무 보고를 받은 바가 있지만은 솔직히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종 TP가 워낙 좀 전문적이고 뭐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 역시도 많이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고 TP로부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좀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들은 우리 TP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기업 활성화, 기업 지원 정책 이런 부분 또 기업 육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 또 아니면은 뭐 지방 정부의 정책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이점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에 맞는 산업에 대해서 발굴하고 그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소 정부 정책에 따라 기존 육성하는 방침이 어떻게 유행하듯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지향하고 우리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기업적 환경에서 이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부가 이렇게 정부나 지방 정부가 변경되지 않는 이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TP에서는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좀 발전해 나가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네. 예, 또 질의하실 텐데. 예, 일감소의 총무원장입니다. 네. 좀 아까 전기차 화재에 관련돼서 제가 보충 질문 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세종시에 교통공사라고 있을 거예요. 세종교통공사. 세종시? 네, 세종시에 있는 거. 교통공사요? 네, 교통공사. 네, 교통공사. 네, 거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시범적으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막 여러 선 카메라를 설치한 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기차의 특성상 충전을 시키려면 차량을 여러 대를 한 번에 일렬로 받쳐옵니다. 한 대가 불나면은 자동적으로 다 불나죠.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타게 두던가 아니면은 수조에다가 차를 담궈야 되는데 아마 그러지를 못할 겁니다. 여건상. 그러다 보니까 인천 같은 그런 대형사고가 났는데 그것을 급하게 방치할 수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외부로 나온다 하더라도 전기차 특성상 요즘같이 더운 이런 폭염이나 전기차 충전을 시킬 시에 열폭주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은 아마 또 지상으로 나왔을 때 아마 비슷한 경우들도 생길 겁니다. 앞으로.
그게 이제 리튬 전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전기차 충전을 시켰을 때 자동적으로 90% 정도가 충전이 되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네, 자동적으로 이제 충전이 100% 이상 안 되게 어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감지를 해주고요. 또 시금 같은 경우는 관제센터에다 연결을 하면은 그 경고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개인은 그 휴대폰으로 이렇게 직접 영상으로 이제 그 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그때 그 세종시 교통공사를 해서 제가 알아봤을 때 설치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거 참고해서 하면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주신 말씀은 제가 한번 그 세종 도시교통공사로 한번 확인해봐서 지금까지 추진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또 보완하거나 앞으로도 좀 더 확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충분한 질의 시간을 드린 것 같은데요. 또 혹시나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OTM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예, 축전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축전지 하면 과충전이 일어날 때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전기차라든가 일반 산업이라든가 어느들이나 이 충전이 됐을 때, 과충전했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과충전 방지는요, 우리가 차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항목을 추가로 넣어주면요, 1차적인 방지가 가능합니다. 이 차를 정기 점검할 때 이 축전기에 관련돼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눈을 보고 걸거든요. 실제 기계적으로 1차적으로 걸르면요, 이 충전에 대한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성으로 문제가 가져가야지 다른 걸 두째적인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차 정기 점검 항목에 축전기를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걸 정책적으로 한 다음에 논의가 돼야 될 사안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아마 이런 항목이 만약에 빠져 있다고 하면은 어떤 정부 정책 부분에 있어서 이 점검 사항을 반영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충분한 질문시간 된 것 같고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정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